요즘 문과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강의 기적 세대에는 대졸자가 너무 적었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많았기 때문에 전공에 크게 상관없이 다 뽑아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학 진학률은 올라가고 대기업 이상의 직장은 줄어왔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대학교도 같은 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학벌은 많이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전공을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며 대한민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거의 나지 않고 과학기술로만 승부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 화학, 조선, 가전 등등 기술력이 훌륭하며 그것으로 외화를 벌어오고 나라가 잘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봤을 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문과는 크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공대나 자연과학입니다. 사실 문과는 주로 인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의 사회적 의미의 유용성은 거시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조직을 통솔해야 할 때 그 빛이 나는 학문입니다. 즉, 기본 소양이나 교양 혹은 인사이트를 주거나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을 좀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고 사고나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조업 중심의 회사에서 취업이 힘듭니다. 일단 공학이나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본인 것입니다. 즉, 결론을 말하면 그 사람의 메인주 전공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공학이겠죠. 물론 의료계나 자연과학 등등도 있지만 제조업 국가에서 공학이나 자연과학 혹은 기술 쪽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취업이나 대한민국의 톱니바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건 취업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취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죠. 따라서 공학, 자연과학 기술을 갖추고 그걸 일단 잘해야 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정년을 채우거나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과 쪽 전공이나 인문학은 그런 깊이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거 등등 굉장한 CEO들이 인문학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과나 인문학을 전공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공학, 자연과학, 기술, 엔지니어 등등의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공학, 자연과학, 기술을 전공한 사람이 문과나 인문학적 소양까지 갖춰진다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문과는 많이 없어져야 합니다. 어차피 문과는 과거에는 귀족들의 향유물이었고 현재도 굉장한 상위권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학, 자연과학 혹은 그냥 기술만 배워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어차피 책 한 권 잘 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문과나 인문학은 사치인 것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상위 대학서 연고 서성함만 문과를 남기고 다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부를 없애고 석사 박사 과정 위주로 남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과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서 굉장한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대학인데 문과나 인문학이 꼭 있어야 한다며 그럴듯한 명분을 대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유와 밥그릇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쪽 교수들 그리고 대학교도 학생 등록금을 많이 받아야 유지가 됩니다. 아니, 그리고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슨 대단한 문과나 인문학에 뜻과 열정이 있어서 왔습니까? 솔직히 수학, 과학 하기 싫어서 도피한 거잖아요. 물론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5급 사무관, 외교관, 통역 등등을 꼭 해야겠다 해서 간 사람 얼마나 됩니까? 1%도 안 되죠.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철학을 할 만큼 뛰어난 인재들은 이미 메디컬 입성에 성공했고 철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양반들이 점수 맞춰서 철학과로 간다는 것입니다.